안녕하세요. GM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제가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상담을 할 때 보면 베란다를 확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 업체에서 인테리어 상담하실 때 확장은 업체마다 의견이 달라서 더 혼란스럽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만큼 제대로 알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의 베란다라고 통칭하는 부분은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예요. 전용 면적에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는 하지만 비용은 다 포함이지 절대 공짜는 아니에요. 엄밀히 내 전용 공간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아까운 공간인 거죠. 아파트 가격 비싸잖아요. 32평형 기준으로 6에서 8평 정도 되는 발코니를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약 2천만원짜리 아파트일 때 1억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비싼 발코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었거나 세탁실이거나 트레이닝룸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다면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지만 잡다한 물건들로 적재되고 있었고 아니면 화분 몇 개로 버려지고 있었거나 곰팡이 때문에 나가기도 싫어지는 공간이었다면 이런 발코니 공간을 확장하는데 돈 몇백만원 들어도 실내 공간으로 넓어진다면 32평이 아닌 더 넓은 아파트가 되고 전망도 좋아지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밝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하나, 확장하면 춥다더라 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확장을 고민하시는 제일 큰 원인이었죠. 요즘 새 아파트들은 완전히 확장형으로 나오는데 모두 다 춥나요? 새 아파트는요, 내외 단열이 잘 돼 있어요. 이 사진이 최근에 건축된 신축 아파트의 확장면의 사진입니다. 샤시가 이중창이면서 실제 벽면은 저렇게 두꺼워요. 약 450mm 정도가 되죠. 확장 시에 어떤 샤시인지, 단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바닥에 보일러나 베란다로 나가는 문 등의 방법들이 제대로 시공된다면 춥지는 않죠. 아파트의 벽체를 보면 베란다 내부의 벽체가 건축 기준의 외벽으로 두께가 200에서 250mm의 두께예요. 단열이 이곳에 되어 있는 건축 기준상의 외벽입니다. 발코니 외부 쪽의 창 쪽의 벽면은 난간 정도의 개념으로 단열이 전혀 없는 100mm 내외의 벽체예요. 앞에 발코니의 명칭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외부가 발코니였기 때문에 안쪽 벽이 단열벽이라는 거죠. 발코니의 확장이란 이런 내부의 단열벽을 없애고 피단열벽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단열 이야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확장할 때 LX 샤시 기준으로 그냥 240mm 짜리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외부 창을 그대로 둔 채 내부에 덧창을 대서 확장하면 벽의 두께가 240mm도 안 돼요. 실제 단열을 추가하는 부분은 130이나 170mm만 단열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일반 샤시 업체나 일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중창만 설치하거나 덧창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건축법상의 외벽은 200m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확장하면 춥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 아파트는 이렇게 두껍게 단열을 하는데 오래된 옛날 아파트를 확장하기 전에 내부의 두꺼운 벽체랑 베란다의 외부 샤시까지 다 없애고 베란다도 없어지는데 건축법만 따져서 단열을 13이나 17cm만 한다면 당연히 춥죠. 이렇게 되면 확장 부위에 결로도 생기고 곰팡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이지만 이런 걸 제대로 된 공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확장할 때는요, 그냥 이중창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단창에 100mm 공뚫창 그리고 또 단창을 시공하면 이렇게 이중창이 되지만 가운데 100mm의 공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380mm의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단열 효과는 월등해집니다. 이건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나는 단열재가 어떤 게 들어갔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단열재는 종류보다 단열 공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13이나 17cm의 단열재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단열재의 종류 많지만 일반적인 건축 단열재는 공기 함량이 얼마냐가 단열의 효능을 좌우합니다. 즉 단열재가 두꺼울수록 비싸고 단열 효과가 높다는 것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위아래층은 발코니이기 때문에 확장 부위가 안쪽과 같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확장 시 충분한 설계와 단열 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샤시 사양까지 단열재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했더니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점만 정리했어요.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이제부터는 공간별 확장을 설명드릴게요. 거실 확장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 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은 그저 잠자러 갈 때나 혼자 있고 싶을 때의 공간인 거죠.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넓으면 쾌적한 공간이 될 거예요. 확장을 안 하면 베란다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쌓이고 버리는 공간이 되고 청소까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비싼 발코니를요. 특별히 발코니에 더 비싼 화초를 키운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별도의 목적이 없다면 확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방의 경우 예전에는 냉장고 하나에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정도만 있던 시기에 지은 아파트이다 보니 주방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냉장고도 엄청 커지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얼마나 많아졌어요. 거기에 주방 소형 가전기기도 엄청 많죠. 토스터기나 커피머신, 오븐,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등등. 그러다 보니 주방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라면 확장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작은 방이에요. 발코니가 방에서만 연결되는 작은 방은 확장을 안 하게 되면 발코니에 잡다한 짐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방도 너무 작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뭐라도 놓게 되죠. 그게 지저분하니까 커튼으로 가려버리고 낮에도 깜깜한 음침한 방이 되어버리죠. 우리 아이가 쓸 방이 이런 방이 되게 하느니 저라면 확장을 해서 밝고 깨끗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런 방은 외부 샤시가 전창일 때 반창으로 해서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아요. 외부 창의 하부 샤시는 이렇게 픽스 샤시로 막으면서 미스트 유리를 넣어서 안쪽에서는 단열을 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위아래도 샤시지만 내부에서는 창호 하단이 벽체가 되기 때문에 발용의 활용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뷰가 특별히 좋을 때는 전창으로도 하지만 난간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방은 길어지기 때문에 창문 쪽에 책상이나 침대를 놓기가 어려워져서 반창을 권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확장 공사를 안 하면 방들이 너무 작아지는 설계로 만들어져서 울며 겨자 먹기처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전의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 다소 금액이 올라가긴 합니다. 자재나 시공비가 비싸져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하는 바보가 되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절대 확장하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기존의 건축 방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아파트의 탑층도 확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탑층 아파트에도 확장을 원하시면 사진처럼 공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지붕 구조가 박공지붕이기 때문에 발코니 쪽에는 천정 내부의 공간이 적어서 단열을 위해서 단차를 만들고 확장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은 확장 추천하지 않아요.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공간도 필요하고 건조대나 기타 공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대피 공간도 되기 때문에 안방 앞에 베란다는 그대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확장에 관해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확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랑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확인하면서 공사를 의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공하는 업체라면 믿고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더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